안녕하십니까. 눈먼카고입니다. 2023년 6월 첫째 주 눈먼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인도의 디지털 포워더인 프레이트왈라라는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직원들 전부 해고했고 퇴직금도 못 줬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알게 된 거는 5, 6년 전쯤에 제가 디지털 포워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유튜브에서 이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가 자기 회사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인도에 이런 회사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됐고, 그 내용을 보면서 나도 저런 디지털 포워드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동영상이 아직 남아있던데 그중 일부 화면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이제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입력하면 운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에는 출발지가 항구가 아니고 내륙 지역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로컬 트럭 비용도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임, 다음에 배출항일, 또 도착일, 또 트랜짓 타임, 운임 뭐 이런 것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펼치면 이제 루트 디테일도 나오고 코스트 디테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돼 있죠. 첫 번째 화면은 지금 이제 루트 디테일을 클릭한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이 그 화면은 이제 그 코스트 디테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코스트 디테일도 보면은 이제 뭐 트럭이 얼마고, 또 오리진에서 발생하는 차지는 얼마고, 뭐 등등등등 쭉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다 마음에 들면 이제 여기서 부킹으로 넘어갑니다. 부킹으로 넘어가면 또 이런 세 번째 화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또 이제 필요한 디테일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넣고 이제 전송을 하면 이제 부킹이 되겠죠. 이렇게 아주 제가 5, 6년 전에 봤을 때 너무 좋은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카고 트래킹 같은 것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화면을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느 컨테이너 남바냐, 뭐 어느 순서 이용했느냐, 또 이런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이 화물이 이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TS 포트에서 환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또 알람을 또 보내줍니다. 뭐 이런 아주 멋진 디지털 프레이트 포워더였는데 얼마 전에 망했답니다. 망한 이유가 400만 불 정도의 이제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 투자금으로 디지털 프레이트 포워더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 최근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퇴직금도 못 주고 망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 기사들이 쭉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디지털 포워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포워드는 아니지만 물류 정보를 제공하는 또 서비스가 있답니다. 카고 트래킹을 체크해 준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또 알려준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 디지털 포워더랑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랑 차별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디지털 포워드에서 많은 IT 인력을 보유해서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디지털 포워더가 제공하는 내용과 물류 서비스 회사들이 제공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트레드링스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디지털 포워더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유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에, 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하주들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좋아한다는 거죠. 온라인 서비스를 다 만들어 놨는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뭐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러고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서비스를 다 만들었는데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십이 아주 중요한 문화라고 합니다. 뭐 릴레이션십이 중요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중국 같으면 뭐 관시라 그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로 또 형님 동생 하면서 또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때문에 디지털 포워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분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프레이트 왈라가 2015년에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내세운 게 뭐냐 그러면 투명한 운임 정책. 사실 이 포워더 시장의 운임이라는 게 약간 암흑의 세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이트 왈라는 투명한 운임 정책을 내세웠고, 또 하나가 뭐냐면 화물의 비지빌리티, 우리가 말하는 트래킹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보여주는 거. 이 두 가지를 내세우면서 2015년에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선사들도 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막 제공하는 거예요. 선사에서 선사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운임이 줘야 되고, 선사 홈페이지에 컨테이너 넘버, BL 넘버 적어 넣으면 물론 뭐 리얼타임은 아니지만 대충 화물이 언제 도착한다 뭐 이런 정보가 다 나오고, 또 최근에는 뭐 선사에 가면은 프레이트 인보이스도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뭐 또 선사에서 또 온라인으로 부킹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선사에서도 뭐 웬만한 서비스를 다 제공하니까 차별성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이트 왈라가 자금 조달을 실패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있냐면 투명한 운임 정책,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한 가시성 확보, 또 온라인 부킹 이런 등등 효율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포워드를 위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굉장히 디지털 포워드에 관심이 많은데 5, 6년 전에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프레이트 왈라가 문을 닫았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 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